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여전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급등을 하던 나스닥 주가가 오늘 연 이틀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끝없이 올라갈 듯하게 보였던 주가는 급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한발 바이러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민간에서 묻는 것과는 별도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은 사망설이라든지 위독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2차 하락의 시작이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배재한의 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금거래소 3M 실시간 시세입니다. 도매 시세를 주로 나타내 줍니다. 국제 금 가격이 1674.13달러, 1700달러 밑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은 가격도 14.86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20원에서 1225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늘이 휴일이라서 환율 시장이 열리지 않는데 여객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마감 야간 시세에서는 1211원 정도의 급락을 하며 마감을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13원, 14원 정도 급등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하락을 하고 환율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골드바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금거래소 민티드 1kg 골드바가 7,589만 8천원, 최근에 7,760만 원까지 갔었죠. 그에 비하면 200만 원 정도 가격이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 100g 골드바가 760만 5천원입니다. 한국금거래소 37.5g 열동 골드바는 287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 1000g 실버바 1kg이죠. 77만 2천원, 최근에 79만 6천원까지 갔다가 다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시세, 은시세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또 올라가면서 하락분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기 금 시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 금 시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달러 기준입니다. 1트로이언스 31.1g당 가격입니다. 2011년도에 1920달러 최고점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 10%, 15% 정도 부족한 가격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큰 차트 한번 띄워드립니다. 이번 화면은 실버의 장기 차트입니다. 2012년도 최고점 약 50달러 근방이었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여전히 3분의 1 토막 이상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격 단가가 낮으니까 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실버바 구매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주, 6주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은 주문하시면 3주, 4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원달러, 달러원 환율의 일봉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고요. 최근에는 1242원과 1207원의 박스권 사이에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사망을 했다거나 위독하거나 아니면 정권이 흔들린다거나 이러면은 불확실한 변수에 의해서 환율이 단기간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지금은 잘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인 상승은 일어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상단 폭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스닥 100 선물 차트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스닥 시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거든요. 나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같이 따라 올라가요. 하락을 하면은 또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미국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발표를 하고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겠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 9,753까지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낙관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웬걸 어제 하루 만에 반락을 해버리고 다시 오늘 선물 시장이거든요. 본장이 열리기 전에 지금 하락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제법 큰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은 여기가 2차 하락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2차 하락의 트리거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보복 관세를 한다는 그런 얘기. 어쩌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혹시나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게 또 트리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은 1차, 2차, 3차 하락의 저점들이 나오죠. 이 지점들을 생각을 하셔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하는 이 모습을 보이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얕은 조정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가장 강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국내 주식보다는 나스닥 시장을 굉장히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의 월봉 차트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00이 넘는 지수가 1000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11년 동안 9배가 넘는 상승을 했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6,500까지 떨어진 주가가 10배까지 상승하면 장기적으로는 나스닥이 6만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시장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가 저점인지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주가를 급락시킨 다음에 아주 가격이 싸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금융재벌이라든지 아주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서 다시 또 주가를 상승시켜서 자산의 이득이라든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양털깎기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무한대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MMT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돈을 지속적으로 무한하게 살포를 해버리면은 그 권력이라든지 금력을 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종이 돈들을 많이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아끼고 모았던 그런 돈들의 값어치가 급속도로 자동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또 시장을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하락폭의 61.8% 라인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이 상태로 미국 시장이 끝나고 환율이 급반등을 하게 되고 북한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면은 여기가 하락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보다 더 큰 반등을 했죠. 미국의 나스닥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급반등을 한 지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습이 왠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왠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은 제 눈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매수를 하는 입장이라면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를 가지는 게 좋을 듯이 보입니다. 이번에 보시는 차트는 크루드 오일 국제 유가의 차트입니다. 급락을 했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갔죠. 20달러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가는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국에서 감산을 하고 있고요. 석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냥 망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대책을 내놨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오늘의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머니게임, 돈의 전쟁은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막 뿌려놓고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 예금이라든지 적금을 넣은 사람들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들을 많이 찍어내면 될수록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 많은 돈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많이 모으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어떤 뭐 게임의 룰이랄까요?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주식시장이 이번에는 상승한다,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한다, 아니면 뭐 원유가 상승을 한다, 나스닥이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은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막 순환매 되는데 모든 곳에 따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막 급하게 쫓아다니죠. 그런데 결과는 항상 안 좋죠. 원금 손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수익을 내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실물금이라든지 실물원을 그냥 꾸준하게 분할 매수로 준비를 하시고 자기 본업에 충실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나중에 자산 정식에도 굉장히 좋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뽁뽁이라 그러는 거로 이렇게 꽁꽁 포장을 해놨습니다. 실버바를 배송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보내거든요.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약간만 들어가도 반점이 생기고 산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포장을 꼼꼼하게 합니다. 자, 여기 안에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많은 주문량들이 있죠. 순서대로
차곡차곡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실버바를 시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계속 지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순번대로 차곡차곡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지금 순서대로 잘 챙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실버바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검은 반점이 생겼죠. 한 7, 8년 정도 지난 건데 비닐로 아무리 잘 쌌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틈만 벌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거든요. 보이시죠? 검은 반점들. 자,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7, 8개월 정도 된 거예요. 앞면, 뒷면 보면은 굉장히 멀쩡합니다. 근데 모서리 부분 보시면은 약간의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 뽁뽁이를 싼다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랩핑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공기가 아예 안 들어가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실리카겔 있죠. 이 실리카겔이 제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습기를 머금어요. 그래서 제품의 상태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골드바도 그렇지만 실버바의 경우에는 실버 고유의 가격은 동일하죠. 변색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근데 제품 상태가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위탁 매매를 의뢰해서 위탁으로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도 작용을 하겠죠. 골드바도 그렇고 실버바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보유하는 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머니게임의 최종 승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